임신했는데 이혼 서류 내미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경악한 며느리 사연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계시는 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결혼 첫날부터 따로 지내야 했던 정혜 씨의 가슴 아팠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살고 있는 57세 김정혜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웃고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든든한 기분도 들었고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선 순간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남편의 근무 일정 때문에 한 달 뒤에 가기로 하고 친구들과 피로연을 마친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만의 오붓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지만 혼자 지내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실 거라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1년만 함께 지내기로 했었죠.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도 오빠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터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얼른 씻고 남편 품에 안겨 잘 생각만 하고 있었죠. 남편이 먼저 씻고 제가 나중에 씻고 나와 보니 남편이 방에 없었어요. 어머니 방에 갔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1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방 문 앞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신혼이라고 유세 떨지 마라. 태호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으니 너도 어서가 자거라. 그리고 앞으로 방은 따로 쓰도록 해라. 태호가 몸이 약해서 잠을 푹 자야 일을 한다. 시어머니의 냉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현타가 왔죠. 하지만 남편이 많이 피곤해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뒷날 아침 식사를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반찬을 하나하나 간을 보시더니 젓가락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배워온 거냐? 간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제 나름대로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요리 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운 음식들이었거든요. 너무 당황한 저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서 있었죠. 방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내 눈을 일부러 피하듯이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시어머니가 외출을 한 사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닌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태호 씨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나만 키우며 혼자 지내시다 보니 좀 특이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이해하고 어머니 좀 잘 보살펴드려. 우리 어머니 불쌍한 분이야. 남편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지내오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라고 했습니다. 나랑 결혼을 한 이유가 어머니 보살피려고 한 것인가? 결혼 전 나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던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일까? 내 결혼 생활은 그렇게 출발부터 지옥이었어요. 혼자 누운 방에서 숨도 못 쉬게 답답함을 느끼고 새벽마다 울음을 삼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을 짓고 밤이면 남편 방문 앞에서 조용히 돌아서야 했습니다. 한참 사랑받아야 할 새 신부가 독수 공방을 지낸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쉬는 날이면 시어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영화라도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 미안해. 엄마랑 조금 있다 큰 어머니 집 가기로 했어. 다른 주말에도 내가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하면 남편은 항상 엄마가 라는 말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연애는 어떻게 했었나 싶었을 정도로 변해버린 남편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시간들 속에서 지내던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이틀간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어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퇴근 무렵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도 안 계시니 외식이나 할까? 남편과 만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툰 미소와 포옹,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안아주면서 하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름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고생이 많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뒷날 시어머니가 돌아오시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눈총과 잔소리, 남편의 냉대. 남편과 그냥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닐까 고민을 하던 때 한 번의 짧은 온기로 저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는 밖에서 애를 만들었어. 도대체 누구 애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엄마 사실은 지난달에 같이 잤어. 라고 소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딱 한 번 자고 애가 생기면 세상에 애 못 낳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애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줄 아니? 더구나 이 집안 씨들은 어렵게 생긴다고. 너도 너희 아버지랑 2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야.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또다시 현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남의 아이를 가지고 뻔뻔하게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남편 귀에도 그런 말들이 들렸을 텐데도 남편은 그 소문을 막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나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고 이전보다 집안일을 더 심하게 시켰습니다. 멀쩡한 커튼이나 이불을 뜯어서 세탁을 하라고 시키고 사용도 안 하는 창고를 치우라고 시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잠시 앉아 있으면 언제 나타나셨는지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뻔뻔한 것이 게을러 터지기까지 해서 도대체 쓸모가 없네. 저 화상을 어디에 써먹어? 그런 일들을 다 알고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모른 척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내 가정 지켜야지. 원래 시어머니 시집살이라는 게 쉽지 않다. 어떡하겠니 참아야지.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그리고 누가 원해서 한 결혼인데 얼마나 살았다고.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너무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임신을 한 몸인데도 계속 우울해지고 밤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자 시어머니가 방으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서류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혼 서류다 도장 찍어라. 어머니, 이혼이라니요. 너는 낯짝도 두껍구나.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가져놓고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니?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태호 씨 아이가 맞아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냐? 얼른 도장이나 찍어와. 저는 차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뱃속의 아이와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아득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시골에 있는 친정부모들도 저를 받아줄 처지가 안 되니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손찌검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주먹으로 배를 치면서 아이에게까지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아본 어미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은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낯선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가씨는 집안이 정말 대단한 교육자 집안이야. 그래서 그런지 말도 곱고 싹싹하고 내 짝으로 딱이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개와 초음파 사진 한 장.
그것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정을 내려간다고 나를 받아줄까? 친정으로 가도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거리 한복판에 남겨진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거리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 식당 문에 아줌마구함. 숙식제 공 가능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들어가서 저 일할 수 있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저를 보시고 사장님이 임산부 아닌가? 라며 망설이셨어요. 제가 갈 곳이 없다면서 꼭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더니 설거지부터 해봐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식당 한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근처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월세가 싼 곳이라 방도 허름하고 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방 구석에 소중한 아기 초음파 사진을 붙여놓고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키자.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심부름으로 거리를 지나던 중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 태호였습니다. 그 곁에는 곱게 단장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 시어머니가 데려왔던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발걸음으로 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난 것이 정말 후회가 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전혀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일명 마마보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원룸방에 돌아와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그런 아빠를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배는 점점 불러오고 식당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도 아이 낳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일을 해야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면서 쉬는 동안 먹고 살 돈이 마련되니까.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식당이 쉬는 날 저도 원룸에서 먹고 싶었던 순대와 튀김을 사 먹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슬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던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당신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난 엄마한테 버려질까봐 두려웠어. 사실 지난번 거리에서 당신을 봤어. 그날 이후로 당신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은 늘 불안 속에 살았어. 아버지를 사고로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어머니는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셨지. 내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면 엄마는 내게 무서운 말을 했어. 엄마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지.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 버림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늘 엄마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왔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린 시절의 남편 모습이 상상되면서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 엄마가 하는 말에 복종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당신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건 정말 잘못했어. 항상 엄마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서 당신 아픔을 제대로 몰랐었나 봐.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당신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웠어.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 당신인데 그런 당신을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프게 했어. 이제 당신 손 절대 놓고 싶지 않아. 참고 참았던 서름과 눈물이 폭발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집 나왔어. 어머니에게 더 이상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당신과 함께.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남편과 시작을 해도 될 것인지.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진짜 가족이 되어줘. 외롭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지키겠다는 다짐만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하시고 저에게도 변함없이 악담을 퍼부어 대셨지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남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아이를 지켜주었고 결국은 시어머니도 저와 아이를 받아들이셨답니다. 하지만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더니 가끔 제 마음속에 작은 앙금이 불쑥 솟아날 때도 있답니다. 그렇게도 지옥 같았던 저의 신혼 시절,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오래도 가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참 야속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도 없는 일.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살고 싶어서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키려는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가족은 흔들려도 다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잘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